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5일 최명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박지원 의원 문제를 놓고 여기저기서 논평이 나오고, 특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양반 민주당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박지원 의원이 다시 또 민주당에 갈 일도 없고 민주당에서 부르지도 않는다, 약간 뉘앙스가 애매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나오느냐. 박지원 의원 본인이 지금 민주당 또는 여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죠. 내가 여당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약간 비명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은 왜 이렇게 정치적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그걸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잘 아시다시피 전남 목포입니다. DJ의 고향이죠. 거기에서 지금 세 번째,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를 했었고, 거기서 세 번 연속으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이 5선째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78세입니다. 78세. 그러니까 이제 연령으로 봐도 이렇게 되면, 만약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이제 80이 넘어서 이제 임기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78세 때 이제 지금 5선을 도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당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여당의 부탁을 받고 해준 것이냐, 아니면 본인 혼자 짝사랑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방송에도 박지원 의원은 아주 단골로 출연합니다. 고정적으로 YTN 같은 곳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거기서도 보면 제가 가끔 볼 때마다 참 애매하다. 말은 정치구단 그러지만 교묘하게 여당을 돕는다.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보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여당을 돕고 급기야는 여당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라는 푸념 비슷한 얘기도 하느냐. 왜 그러냐면,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영입할 생각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영입했을 때 박지원 의원이 따라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빼고, 이럴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태 정치인이다. 그래서 민주당 현재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 다수, 소위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 말대로 진짜 민주당에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민주당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짝사랑 표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최근의 목포 지역구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여기서 박지원 의원이 사실 목포에서 처음 당선된 거는 목포에서 당선된 거예요. 목포에서 연속 3번 당선됐다고 그랬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2008년 18대 때 그때 민주당이 공천을 안 주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 53.59%. 이건 뭐냐면 박지원 의원한테 목포는 고향도 아닙니다. 원래 진도죠, 진도. 그런데 목포에 가서 이렇게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DJ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라는 그런 DJ의 후광을 얻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대 2012년에 무려 71.17%, 그 다음에 20대 2016년에 56.38%로 당선이 됐는데, 자, 그럼 이런 추세라면 2020년 21대 때도 결국 무난히 당선되는 것 아니야? 이런데 목포의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DJ의 후광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가 워낙 낙후돼 있으니까 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박지원 의원 3번 연속으로 뽑아줬는데 지역 경제 부흥은커녕 별 도움이 안 된다. DJ 후광만 있으면 되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특히 젊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부흥,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당 의원을 찍어야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따오고 할 거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 분위기는 명백하죠. 1월 16일
10일부터 19일까지 RN서치라는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습니다. 지금 여기 민주당 후보 경선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김원희, 우기종, 배종호 이 세 사람인데 후보 적합도가 김원희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원순 계열입니다. 이 사람이 27.3%, 그 다음에 우기종 전 전남부지사 이 사람이 23.4%, 배종호 전 KBS 기자 8.9%, 김홍걸 DJ의 삼남이죠 6.4%.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가 이렇게 나왔고, 그럼 가상 대결을 이 RN서치에서 했는데 김원희 씨를 민주당 후보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김원희 34.6, 박지원 19.2, 윤소아 21.2. 이래서 박지원 의원은 3위입니다. 3위. 그 다음에 우기종 전 전남부지사를 넣어서 할 때는 우기종 32.7, 박지원 23.9, 윤소아 20.7. 그 다음에 배종호 전 KBS 기자를 넣어서 했을 때 배종호 20.5, 박지원 24.3, 윤소아 26.7. 어떤 경우 이 가상 대결에서도 박지원 의원은 낙선합니다. 여기에 우선 본인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배종호 전 KBS 기자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누르는 거로 돼 있지만 아마 배종호 전 KBS 기자가 막상 민주당 공천자로 확정이 됐을 경우엔 이거 뒤집힐 겁니다. 뒤집히죠, 당연히. 그럼 무조건 민주당 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가상 대결대로 하면 박지원 의원은 무조건 낙선이다. 그러니 박지원 의원이 비명을 안 지를 수가 있느냐 하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박지원 의원이 비명을 지르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손혜원 의원의 언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뭐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뭐 거의 30채 가까운 집을 사고 뭐 이랬던 것을 투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도 그렇게 했고, 검찰이 이제 뭐 투기라고 지금 재판에 넘긴 건 아니고요. 검찰은 이제 그 비밀 문건, 목포시가 그 개발 계획, 그 비밀 문건을 미리 보고 투자했다. 이제 그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한 목포 시민의 생각은 점검해본 바에 따르면 조금 다르답니다. 투기가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목포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지역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목포의 중심가에 그 땅값도 오르고 뭔가 좀 외지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서 목포가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니까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어찌됐든 간에 여하튼 목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목포 땅값이 좀 오르고 한 것은 잘된 일이다. 그걸 비판한 박지원 의원보다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손혜원 의원이 더 낫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고, 박지원 의원이 경계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여당 지금 예비 후보로 나와 있는 세 사람이 손혜원 의원 모시기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혜원 의원도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죠. 박지원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슨 수든 다 하고 찬조연설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이 예비 후보 세 사람들이 손혜원 의원 모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손혜원 의원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을 거쳐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지원 유세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비명을 지르면서 여당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라는 것은 여당을 향해서 손혜원 의원 좀 주저앉혀라. 목포에 못 내려게 하라. 왜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김정숙 여사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은 김정숙 여사가 전화해서 야 혜원아 왜 그래. 동기니까 둘이. 동기고 둘이 뭐 정수가 혜원아 뭐 이러는 사이라고 하니까 혜원아 왜 그래. 야 거기 저 박지원 의원도 그 우리 편인데 그러지 마라. 아마 이렇게 전화 한 통화하면 손혜원 의원이 안 하겠죠.
그런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단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비명은 목포 지역 민심의 변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역 경제의 부흥을 바라고 여당, 힘 있는 여당 의원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민심의 변화.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죠. 무조건 이제 DJ 나는 DJ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야. 나는 뭐 DJ의 뭐 정신을 계승해서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런 것의 결과로 민주당 예비 후보들에 비해서 밀린다. 여론상 밀린다 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뭐 노력해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지만, 손혜원 의원 문제는 여당에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는 문제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뭐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민주당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나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가 손혜원 의원을 주저앉힐 수가 있다. 목포까지 뭐 가느냐. 원래 손혜원 의원 지역구가 마포을 아닙니까? 거기서 뭐 다시 출마 안 한다고 그랬는데 뭐 특정인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느냐? 라는 식으로 한마디 해주면 손혜원 의원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박지원 의원이 지금 비명을 지르는 이유, 그 다음에 은근히 여당을 돕는 이유는 바로 손혜원 의원 주저앉히는 데에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손혜원 의원한테 민주당이 또는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이 바로 D-60입니다. 딱 2달 남았습니다. 근데 이 2달 남은 아직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려면 3월 말쯤은 돼야 될 텐데 아마 손혜원 의원도 3월 말 정도까지는 그대로 방관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그때는 손혜원 의원이 움직이려고 할 텐데 그때를 겨냥해서 지금 박지원 의원이 계속 민주당과 김정숙 여사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손혜원 의원 좀 주저앉혀 달라.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최근 여당을 향한 짝사랑의 구애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당이 손혜원 의원 주저앉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세 사람 중에 김원희, 우기종, 배종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후보로 확정했을 경우, 그렇게 되면 아마도 박지원 의원은 20대 의원, 지금 이 20대 의원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5월 말까지죠. 5월 말까지가 박지원 의원의 정치 생명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만약에 여당에서 정말 박지원 의원의 필요성, 입당은 안 시키겠지만 박지원 의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손혜원 의원 주저앉히고 그 다음에 이 후보들 중에 가장 약체인 후보를 낼 가능성은 있겠다. 그건 이제 여당이 박지원 의원을 은근히 돕는, 사실상 박지원 의원의 당선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죠. 그것이 지금 박지원 의원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있는 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과 김정숙 여사가 과연 이런 박지원 의원의 비명에 귀를 기울일지, 그거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박지원 의원의 정치 생명, 정치 구단이라고 흔히 일컫는 그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